교통섭과 투자, 저자 마이클 모브신. 투자 철학. 투자의 성공은 의사결정 방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 철학은 중요합니다. 투자 철학이 부실하면 장기 실적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절제력과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훌륭한 투자 철학은 훌륭한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장기간 고수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투자 철학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기질이 높은 지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단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정립하면 이후에는 배우고 노력하며 집중력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 주식 위험 프리미엄. 금융 분야의 커다란 수수께끼 하나는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는 현상입니다. 1900년부터 2006년 미국 주식은 단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연 5.7%나 높았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95년에 발표한 선구적인 논문에서 슐로모 베나치와 리처드 탈러는 이른바 근시안적 손실 회피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손실 회피. 우리가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은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의 2에서 2.5배나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평가하므로 주가의 상승 확률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집니다. 둘째, 근시안. 손실 회피 성향 탓에 평가 주기가 짧아질수록 고통을 느낄 확률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평가 주기가 길어질수록 고통을 느낄 확률이 더 작아집니다. 베나치와 탈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위험 자산이라고 해도 손익을 자주 평가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가 누리는 효용은 손익을 자주 평가하는 단기 투자자가 누리는 효용보다 큽니다. 즉, 효용은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장기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누리는 효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므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확률도 커집니다. 그러나 평가 주기가 항상 투자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30년 뒤 은퇴에 대비해서 투자하더라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손익을 평가한다면 단기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장기 보유의 장점.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이 높으면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회전율이 낮으면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표를 보면 3년, 5년, 10년, 15년 실적 모두 회전율이 낮은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더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실적 차이가 거래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비용에서 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장기 보유 전략이 실적이 유리하다는 증거가 일관되게 나오는데도 액티브 펀드의 연간 회전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회전율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대리인 비용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가 대부분은 보유기간이 짧아서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합니다.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으면 펀드 고객들이 이탈할 위험이 있고 결국 펀드 매니저는 실직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펀드 매니저들은 3년 이상 보유해야 유망해 보이는 주식은 매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3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근시안적 손실 회피 탓에 회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 단기화. 투자자들 역시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투자자와 펀드 평가 회사들은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펀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 벤치마크 대비 추적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펀드 매니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매매가 증가하기 마련이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람도 동물처럼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는 당장 얻는 작은 보상을 선호합니다. 예컨대 내일 사과 2개를 받느니 차라리 오늘 1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장기 보상이 더 매력적인데도 단기 보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모방하라. 투자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을 돛대에 묶었습니다. 예측력과 통제력 상실감에 시달리면 단기 매매의 유혹을 느낍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책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 저자 팻도시. 오랫동안 보유한다. 주식을 사는 것은 중요한 구매 활동이며 그에 마땅한 대접을 해줘야 함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나 냉장고, 1년에 50번씩 사고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단타 매매는 패자의 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둘씩 추가되는 비용, 세금과 수수료는 훌륭한 투자 성과를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장애입니다. 거래를 거듭할수록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차곡차곡 늘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지불한 1달러의 수수료를 20년 동안 연리 9%로 투자한다면 5.60달러로 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500달러를 지불한다면 20년 뒤에 2,800달러 이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명의 가상 투자자를 예로 들어서 수수료와 거래, 세금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장기 투자자인 루시는 9세대 사람으로 몇 종류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단기 투자자인 팀은 돈을 조금 벌자마자 주식을 재빨리 팔아버리는 편입니다. 루시는 1만 달러, 약 1,100만원을 5개의 주식에 투자해서 30년 동안 9% 수익률을 올리며 주식을 팔 때 장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덕분에 15%의 장기 자본 이득세만 냅니다. 반면 팀은 같은 액수의 같은 수익률로 투자하지만 1년에 2번씩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꿉니다. 팀은 6개월마다 종목을 바꾸기 때문에 35% 단기 자본 이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재투자합니다. 두 사람이 잠시 투자를 멈췄으며 아직 수수료는 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30년 뒤 루시의 돈은 11만 4천 달러,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른 반면 팀의 돈은 루시의 절반도 안 되는 5만 4천 달러, 약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나라에 돈을 내는 것과 그 대신 그 돈을 복리로 불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중개 수수료를 감안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한 종목을 30년 동안 계속 보유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시가 5년마다 포트폴리오를 모두 매도한 뒤 수익금을 모두 재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그녀에게 떨어진 돈은 약 9만 6천 달러, 1억 1천만 원입니다. 11만 4천 달러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팀 2번 5만 4천 달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두 사람의 예는 빈번한 거래 시 세금이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수료를 감안하면 단기 거래자들의 수익률은 훨씬 떨어집니다. 루시처럼 포트폴리오 가치를 불리려면 팀은 매년 9%가 아니라 14%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주식을 자주 교체해도 5%의 추가 수익을 매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말로 자신한다면 거래를 계속하세요. 그러나 침체장에서 겸손의 미덕을 배운 적이 있다면 장기 투자로 인내하세요.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책 통섭과 투자, 저자 마이클 모브신. 책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 저자 팻도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